여러분, 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정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. 아니, 대체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걸까요?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? 지금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 판결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자, 판결의 핵심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. 사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내릴 수 있었던 가장 낮은 형량이 뭔지 아세요? 정말 놀랍게도 법적으로 가능한 최저 형량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. 네, 바로 무기징역입니다. 2024년 계엄 사태의 주모자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판결이죠. 이 한 문장이 대한민국 전체를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. 그럼 첫 번째로 법원의 최종 판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윤 전 대통령만 이런 판결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.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핵심 인물들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? 여기 표를 보시면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은 물론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징역 30년, 다른 관련자들도 전부 10년이 훌쩍 넘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이건 재판부가 이 사건을 그냥 직권남용 수준이 아니라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아주 심각한 내란 범죄로 봤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. 그런데 모두가 이 판결에 박수를 친 건 아닙니다. 오히려 엄청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. 바로 재판부가 내세운 그 법리적인 논리 때문이었습니다. 도대체 왜 이 판결이 이렇게까지 큰 논란을 낳았는지 그 속을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이 부분이 논란의 핵심인데요. 재판부가 이걸 둘로 딱 나눈 거예요.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는 이건 사법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통치 행위다 이렇게 봤어요. 그런데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군대를 동원하려고 한 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헌법 위반이고 내란죄다라고 판단한 거죠. 그러니까 선포와 동원을 완전히 다른 걸로 본 겁니다. 비판하는 쪽에서는 즉각 난리가 났죠. 이 논리라면 앞으로 대통령이 군대만 국회에 안 보내면 일단 계엄을 선포해도 괜찮다는 거냐, 이런 위험한 길을 열어준 셈이라는 겁니다. 결국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쿠데타 모의의 심각성을 재판부가 너무 가볍게 본 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 거죠. 자, 이렇게 복잡하고 미묘한 판결이 나오니 반응은 어땠을까요? 예상하셨겠지만 정말 즉각적이고 격렬했습니다. 대한민국 전체가 이 판결 하나를 두고 완전히 둘로 쪼개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먼저 진보 진영에서는 비겁한 판결이라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. 아니, 무기징역이면 센 거 아니냐?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. 형량 자체보다는 재판부가 제시한 그 허술한 논리가 문제라는 겁니다. 그 논리 때문에 결국 항소심에서 형이 깎이거나 심지어 무죄가 나올 수 있는 뒷문을 열어준 셈이라고 본 거예요.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면서 판결을 아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. 처음부터 특검이 결론을 다 정해놓고 끼워 맞춘, 한마디로 짜고 치는 재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사법부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여기서 세탁재판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겉으로는 유죄하고 땅땅땅 때리는 것 같지만 그 판결의 논리가 너무 허술해서 항소심에 가면 쉽게 뒤집힐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. 마치 더러운 죄를 법원의 논리로 깨끗하게 세탁해준다는 거죠. 이게 혹시 의도된 거 아니냐 하는 아주 깊은 불신이 담긴 표현입니다. 자, 법정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. 이 판결이 대한민국 정치판에 그야말로 거대한 지진을 일으켰거든요.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보수정당 국민의힘은 정말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. 핵심은 이겁니다. 국민의힘은 이제 내란 수괴라는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과 완전히 선을 그을 것이냐, 아니면 어떻게든 그 흔적을 안고 갈 것이냐, 그야말로 당의 명운이 걸린 선택의 순간에 놓인 거죠. 그럼 마지막으로 이 판결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이건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.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그 방향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될 겁니다. 결국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. 첫째, 대통령의 권한은 대체 어디까지인가? 둘째, 우리는 사법부를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?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또다시 이런 권력 남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우린 뭘 해야 하는가? 이런 무거운 질문들 말이죠.
이제 겨우 1심 판결이 끝났을 뿐입니다. 앞으로 항소심 또 대법원까지 기나긴 과정이 남아 있겠죠. 대한민국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만 합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려지는 하나하나의 결정이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 민주주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.